안녕하세요.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 전기에너지과 학생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생산자동화 기능사 41번 과제에 대한 2D 도면을 연습해 보겠습니다. 먼저 3D 부품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완성해 두었습니다. 완성된 도면을 불러오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파일에 새로 만들기를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템플릿 매트릭에서 세 번째 영역에 있는 iso.idw를 선택하고 작성을 클릭합니다. 자, 먼저 표제란 윤곽선 중심 마크를 작성하기 위해서 기존에 작성되어 있는 기본 경계를 우클릭하여 삭제하고 ISO도 우클릭하여 삭제합니다. 그리고 시트 1번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여 시트 편집을 클릭해서 도면이 A3 크기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자, 이제 도면 자원을 펼치고 경계와 제목 블록에서 표제란 윤곽선 중심 마크를 작성하게 됩니다. 먼저 경계 위에서 마우스 우클릭하고 새 경계 정의를 클릭하여 화면에서 윤곽선 중심 마크 그리고 왼쪽 위에 있는 수험자 정보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목 블록에서 우클릭하여 새 제목 블록 정의를 선택하고 표제란을 작성하시면 더블 클릭했을 때 오른쪽 아래로 저절로 부착이 됩니다. 자, 표제란 윤곽선 중심 마크가 모두 완료가 되면 관리 메뉴에서 스타일 편집기를 실행합니다. 그리고 각법이라든가 그 다음에 치수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색상에 대한 설정들을 모두 완료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많이 연습해 보았기 때문에 선생님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동영상을 잠시 멈춰두고 설정을 완료하신 다음 계속 이어서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선생님은 먼저 41번으로 작성된 2D 도면을 미리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제 도면을 배치해 보겠습니다. 도면을 보시면 우리가 정면도와 우측면도 그리고 아래쪽 저면도가 상세도처럼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면을 뷰 배치에 기준을 선택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평면도를 보고 우리가 시작했기 때문에 뷰 큐브를 살짝 회전시켜서 정면도 모양을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우측면도를 클릭하고 그 다음 저면도 부분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등각투상도까지 클릭했을 때 모양이 모두 한꺼번에 배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면에서 보시면 우리가 해칭을 처리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은선을 살려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하여 도면을 배치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등각투상도는 더블 클릭하여 음영 처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음영 처리가 완료되었고 혹시 못각기한 경계선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더블 클릭했을 때 화면 표시 옵션에서 접하는 모서리를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단면을 처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래쪽 부분에 자, 이쪽에 보시면 우리가 목각기가 누락된 부분이 보입니다. 도면에서 보았을 때 바로 우리가 이 부분만 목각기를 했었는데 잘 보시면 더 회전시켜 봤을 때 이쪽 부분도 지금 목각기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목각기를 우리가 아래쪽 목각기 했던 부분을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한번 더블 클릭해서 목각기 반지름을 선택한 상태에서 이 부분도 다시 목각기 처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2D 도면을 작성하다가 이상한 부분이 있다면 3D 부품을 다시 불러와서 변경을 해주면 2D 도면에서 모두
적용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둥글게 처리해 줘야만 바닥면에서 봤을 때 이 받침대 부분, 바로 이 부분과 이 부분이 곡면으로 처리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확인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3D 부품은 다시 한번 저장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등각투상도를 가보면 바로 이 부분이 이제 둥글게 목각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이 이제 단면 부분들을 먼저 작업해 주어야 합니다. 먼저 우측면도가 먼저 작업을 해보면 단면도가 전단면도로 처리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쉬운 단면 처리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측면도를 반드시 도면이 빨간 수문선이 나타나는 상태로 선택이 되도록 해두고 위쪽에 있는 스케치 시작을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완전히 절반 위치를 자르기 때문에 직사각형으로 그냥 우측면도를 완전히 덮는 모양으로 스케치를 해주고 스케치 마무리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나서 브레이크아웃 뷰 배치에서 브레이크아웃을 선택하고 지금 스케치가 되어 있는 우측면도를 클릭해 줍니다. 자, 절단되는 위치가 바로 정면도, 이 절반을 잘라야 되므로 등각투상도에 있는 점을 선택해도 되지만 우리 정면도에 있는 가운데를 수직으로 지나가는 점 중에서 한 점을 클릭해주고 확인을 클릭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전단면도 처리되었는데 우측면도에서는 수문선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면을 다시 한번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면 뷰 대화 상자에서 스타일을 체크 풀고 은선 제거를 선택해주면 수문선이 모두 없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장 어려운 정면도 부분입니다. 정면도 부분은 위쪽에 보시면 수문선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위쪽에 있는 수문선은 우클릭하여 가시성을 해제하겠습니다. 자, 우측면도 도면을 확대해 보겠습니다. 자, 우측면도는 해칭이 잘 보시면 두 개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즉, 우리 앞쪽에 있는 구멍은 이 구멍 위치까지 파단선으로 브레이크아웃 처리가 된 부분이고, 그 다음 가운데 부분은 우리 등각투상도에서 중간 부분을 해칭으로 처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 영역으로 나누어져 두 번 브레이크아웃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정면도를 먼저 마우스 오른쪽으로 클릭하고 영역이 빨간 수문선으로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위쪽에 있는 스케치 시작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선 아래에 있는 스플라인 제곱 지점을 이용해서 왼쪽 부분을 확대하겠습니다. 자, 이쪽 부분을 지나가는 그리고 바깥으로 감싸는 원을 스플라인을 스케치해 줍니다. 그리고 스케치 마무리 클릭하겠습니다. 자, 이제 브레이크아웃 처리해야 되므로 뷰 배치에 브레이크아웃을 선택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스케치한 정면도를 클릭해 줍니다. 자, 잘리는 시작 위치가 바로 등각투상도에서 봤을 때 이 가운데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운데 부분, 아마 이쪽 앞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90도 회전했을 때 이 앞쪽 구멍이 바로 이쪽 구멍입니다. 그래서 이쪽 구멍의 중간 위치를 지나가는 한 점, 두 점 중에 하나를 클릭해주고 확인을 해주면 브레이크아웃이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해칭선의 간격은 자, 선을 더블 클릭해서 축척을 0.5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가운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투영을 해보면, 뷰 배치에 투영을 해보면, 자, 이 부분까지 보시면 이 부분까지 들여다보면서 자른 위치를 나타낸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이 위치까지 잘린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가운데 부분입니다. 자, 가운데 부분은 우리가 스케치로 먼저 영역을, 정면도를 빨간 영역으로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스케치 작성을 시작을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자, 스플라인으로 감싸는 모양을 만들어야 하는데, 바로 이 선을 따라가서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스플라인을 일단 가운데 부분을 좀 확대해서 상태에서 스플라인을 하나 작성을 하고 나서 반대쪽에도 스플라인으로 감싸지 않는 모양으로 스플라인을 그냥 체크박스 눌러서 이렇게 스케치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자르기를 이용해서 이 위쪽으로 나가는 부분을 절단하겠습니다. 그리고 절단해주고, 그 다음 선을 이용해서 자, 이 스케치한 스플라인의 끝점에서부터 반대쪽 끝점까지 닫힌 영역으로 선을 클릭해서 스케치해서 닫힌 영역으로 선을 작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 스플라인에서부터 아래쪽 끝점 스플라인 끝점까지 닫힌 영역으로 스케치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스케치 마무리를 이제 클릭하면 이 바깥 영역이 잘 보시면 이 부분을 선을 가져다 대보면 선이 이 영역으로 닫힌 영역으로 스케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뷰 배치에 브레이크아웃을 선택하고 정면도를 클릭해 줍니다. 자, 이번에 시작점은 바로 어디냐면 가운데 부분, 즉 이 위치, 가운데 위치입니다. 가운데 위치 또는 이 선, 이 40mm의 중간 위치가 되도록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이 중간 위치가 바로 우리 봤을 때 이 위치가 중간 위치가 됩니다. 그래서 중간점을 선택해주고 확인을 클릭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해칭이 적용되었고 해칭선의 간격은 다시 더블 클릭해서 0.5로 바꾸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투영으로 다시 한번 어떻게 잘린 모양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뷰 배치에 투영을 선택하고 영역을 선택해서 들여다보면 바로 우리가 이 가운데 위치, 밑면이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반대쪽으로 다시 한번 투영을 해보면, 즉 우리가 왼쪽은 이 위치까지 시작점으로 자른 것이고, 그 다음 이 가운데 있는 해칭은 이 중간 부분 위치까지 들어가서 이 뒤쪽 라인에 맞추어서 앞쪽 단면, 이 해칭되어 있는 이쪽 단면을 보여주게 된 도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작점으로 두고 해칭을 두 개로 나누어서 작업한 것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기본적인 해칭이 완료되었습니다. 그 다음 아래쪽 저면도는 보시면 오리기로 작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뷰 배치 메뉴에서 오리기를 선택하고 바로 아래쪽 저면도를 한번 클릭해 줍니다. 근데 오리는 모양이 원형이어야 하므로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해보면 원형 오리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원형을 지금 이 정도 정도 크기의 원이 작성되어야 하므로 원의 중심을 그냥 이 원의 중심으로 클릭해서 원을 확대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 크기의 원을
이용해서 오리게 할 수 있겠습니다. 오리게 하면 오려진 모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쪽에 나타나는 소문선은 가시성으로 해제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치수 저면도를 완료하였습니다. 자, 이제 중심선들을 하나씩 작업해 보겠습니다. 정면도에 있는 중심선입니다. 바로 주석 메뉴에서 중심선 2등분을 선택하고 이쪽 구멍 있는 부분은 양쪽을 중심을 잡아서 중심선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가운데 부분은 중심 표식을 이용해서 제일 큰 중심 원으로 된 부분을 클릭하고 아니면 이 원보다는 바깥쪽에 있는 원을 선택하고 가운데 있는 중심선을 아래쪽까지 연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나머지 부분에 이 원 4개 부분에 중심선들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우리가 중심선 2등분으로 작업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스케치로 작업을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면을 선택하고 스케치 시작을 클릭합니다. 자, 먼저 형상 투영으로 원의 중심을 찾고 지름이 아까 52mm 크기였습니다. 그래서 원을 52mm 크기의 원을 작성해 줍니다. 그러면 중심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형상 투영으로 스케치가 필요한 부분을 원을 4곳을 다시 투영해 줍니다. 그리고 그 원에서 중심으로 사용할 원을 보조로 대략 한 8mm 정도로 그려보겠습니다. 8mm, 한 7mm 정도로 그려보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도 원으로 7mm. 그 다음 같은 중심에서 7mm. 그 다음 같은 중심에서 7mm. 자, 서로 대각선으로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선으로 이 중심에서부터 대각선까지 중심으로 선을 나중에 그립니다. 그래서 선을 먼저 그리면 연장이 안 됩니다. 그래서 보조원을 먼저 그려두고 선을 작성하셔야만 연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선을 그린 다음 우리가 연장을 이용해서 선을 클릭하면 원 부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선을 클릭해주고 한 번 더 클릭하면 7mm 원까지 연장됩니다. 반대쪽도 클릭해주고 한 번 더 클릭하면 연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쪽 선도 한 번 클릭하고 한 번 더 클릭하면 연장이 됩니다. 자, 그런 다음 자르기를 이용해서 이제 원의 안쪽 부분, 경계가 되는 안쪽 부분을 자르게 하겠습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르기 하고 자르기 합니다. 자, 이제 더 이상 자르기 하지 말고 ESC를 눌러준 다음 이제 필요 없는 선들은 선택해서 딜리트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조로 그렸던 7mm 원도 모두 스케치를 딜리트 하게 됩니다. 자, 지금 구속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자동 구속, 치수, 구속 조건을 클릭해 주어서 스케치한 선들이 모두 구속되도록 선택해 줍니다. 적용하고 종료해도 스케치 마무리하면 복잡한 치수들은 모두 사라지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이 선들만 중심선으로 남게 됩니다. 그리고 자, 이 중심선들이 이제는 일점세선으로 나타나야 하므로 선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고 자, 특성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의 종류는 체인이 되겠고 선의 굵기는 0.25mm, 색상은 빨간색으로 선택하고 확인을 2번 클릭합니다. 그러면 중심이 처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심을 모두 완료했고 그 다음은 우측면도입니다. 우측면도 부분에서는
중심선, 일자 중심선으로 중간점에서부터 중간점을 선택해주고, 그 다음 위쪽은 중간점이 잡히면 중간점으로 해도 됩니다. 그 다음 아래쪽도 중간점이 잡히면 클릭해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중심선 3개만 작성해 주시면 모두 도면이 완료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아래쪽 부분입니다. 저면도 부분은 중심선이 중심 표식으로 원 부분이 있고 나머지 부분은 뭐 치수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치수를 기입할 수 있는 모양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자, 이제 치수를 하나씩 작업해 보겠습니다. 먼저 정면도 부분입니다. 자, 정면도 부분을 보면 아래쪽 부분에 자, 보시면 전체 길이가 70mm입니다. 치수를 선택하고 바로 이 끝점에서부터 반대쪽 끝점까지가 70mm입니다. 우리가 거칠기 기호가 입력되어야 하므로 왼쪽에 있는 4-파이5가 4.5가 있으므로 좀 더 길게 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길이가 90mm입니다. 그리고 구멍 부분의 치수는 단일선으로 나타나므로 클릭해서 아래쪽으로 치수를 이용해서 배치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5mm가 나타나는데 자, 이것은 일단 배치해 두고 자, 정밀도 및 공차에서 이번에는 자릿수를 1.1로 바꿔주면 4.5로 변경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텍스트 앞쪽에 4와 대시를 붙여주면 됩니다. 그리고 확인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자, 문자를 클릭해서 ESC를 눌러주고 바깥쪽으로 치수 숫자들을 이동시켜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완료가 되었고 그 다음 조금 더 아래쪽으로 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 거칠기 기호를 먼저 입력해 보겠습니다. 곡면 선택하시고 안쪽 부분에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방향을 왼쪽으로 이동한 다음 우클릭 계속. 그 다음 닫힌 모양. 자, 우리 문자를 더블 입력해 보면 앞쪽에 붙습니다. 그래서 삭제하시고 일단 확인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ESC를 누른 상태에서 자, 이 텍스처 기호를 우클릭해 보면 표면 텍스처 스타일 편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클릭해주고 위로 바로 모양이 입력되는 형태로 나타난다면 바로 입력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표준 참조를 스타일을 위쪽에 있는 2002번에서 1978로 변경해주고 저장 닫기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나서 ESC 누른 다음 이 텍스트 기호를 다시 한번 더블 클릭해보면 문자를 A- 위치에 W라고 입력하면 입력할 수가 있겠습니다. 치수를 좀 더 아래쪽으로 배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거칠기 기호는 위쪽으로 좀 더 옮겨서 배치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래쪽에 있는 거칠기 기호와 치수들 입력이 됐습니다. 그 다음 위쪽에 있는 각도는 치수를 선택하고 바로 이 치수선을 클릭하면 됩니다. 선과 가운데 중심선을 클릭하시면 각도 45도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지름 치수입니다. 자, 치수를 선택하고 홀을 클릭하면 반지름으로 입력이 됩니다. 그런데 중심으로부터 지시선이 있으므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고 옵션을 중심으로부터 지시선을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적당한 위치에 치수를 배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치수를 선택하고 가운데 부분을 클릭하면 지름 52mm인데 화살표가 외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배치하지 않고 바로 우클릭하여 옵션에서 화살촉 내부를 체크 해제하고 그런 다음 다시 마우스 우클릭하여 옵션에서 중심으로부터 지시선 선택하시고 그 다음 도면이 배치될 위치에 치수를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높이 치수입니다. 자, 이쪽 부분은 바로 치수, 참고 치수 끝점과 선을 클릭해서 배치하시고 참고 치수이므로 괄호를 앞과 뒤에다가 부착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높이 치수입니다. 치수를 선택하고 아래쪽 끝점, 중심선의 끝점과 외형선의 끝점을 클릭하여 오른쪽으로 배치한 다음 거칠기 기호가 입력되므로 살짝 더 오른쪽으로 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플러스 마이너스 0.1로 입력해주면 됩니다. 확인을 클릭하고 공면기호 클릭하고 아래쪽 방향으로 이동시킨 다음 마우스 오른쪽 클릭 계속. 자, 그리고 닫힌 모양의 문자는 X입니다. 자, 그 다음 다시 치수를 선택하고 이 끝점에서부터 도면에 확대해 보겠습니다. 이 끝점까지 높이가 오른쪽으로 이동해 보면 이제 71mm가 되고 참고 치수이므로 마찬가지로 가로를 입력해주고 확인합니다. 자, 그리고 데이텀 기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면 아래에 있는 데이텀 기호 선택해주고 위치를 클릭하고 두 번째 점을 클릭한 다음 문자 A가 맞으면 바로 확인합니다. 그리고 ESC를 눌러주고 조절점을 클릭해서 수직으로 배치하고 두 번째 조절점으로 거리를 조절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정면도에 있는 치수들은 모두 기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측면도에 있는 치수를 기입해 보겠습니다. 먼저 아래쪽 길이 치수들입니다. 자, 치수를 선택하고 바로 이 점의 거리는 20mm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과 이 부분은 10mm. 그리고 전체 길이는 40mm입니다. 그 다음 이 부분과 이 끝점입니다. 옆으로 빼면 바로 2mm로 배치하고 그 다음 ESC 눌러준 다음 문자를 아래쪽으로 이동해주고 치수선을 클릭해서 거리를 조정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치수 다시 끝점과 이쪽 끝점입니다. 옮겨서 6mm로 배치합니다. 그 다음 외형선의 끝점과 선을 클릭해서 높이 20mm 배치합니다. 그 다음 자, 이 부분은 단일선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클릭하면 바로 지름 42mm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약간 더 뒤쪽으로 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폭은 선과 선을 클릭해서 2mm가 입력되는데 클릭하고 나서 확인합니다. 그리고 ESC 누른 다음 문자를 바깥쪽으로 이동하여 배치합니다. 그 다음 위쪽 구멍 치수입니다. 자, 구멍 치수는 치수 선택하고 단일 경계이므로 선을 클릭하겠습니다. 자, 파이 4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클릭해주고 자, 정밀도 및 공차에서 1차 단위를 1.1로 변경하면 3.5로 변경됩니다. 그리고 텍스트 앞쪽에 8과 대시를 입력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문자를 ESC를 누른 다음 문자를 클릭해서 바깥쪽으로 배치해주고 치수선의 거리를 적절하게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치수를 입력하고 끝점과 끝점을 선택해서 위쪽으로 바로 8mm입니다.
그리고 끝점을 선택해서 12mm 치수를 입력합니다. 자, 12mm 치수에는 공면 기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면 기호 선택하고 클릭, 마우스 우클릭, 계속. 그래서 닫힌 모양의 X 입력하면 됩니다. 자, 치수 문자와 겹쳐지므로 이쪽에 있는 치수를 살짝 더 오른쪽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쪽 치수도 살짝 더 바깥쪽으로 배치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앞쪽 치수입니다. 치수 선택하고 중심 치수, 그리고 배치하고 나서 H7을 입력해 줍니다. 그리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위쪽 치수, 이쪽 끝점과 이쪽 끝점을 선택해서 44가 입력되는데 앞에 파이 기호를 입력해주고 확인합니다. 자, 그러면 우측 면도의 치수 기입들은 모두 완료되었고 이제 형상 공차 부분을 입력하겠습니다. 여기 부분에 거칠기 공면 기호가 하나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우클릭 계속. 자, 닫은 모양의 X가 됩니다. 자, 위치를 좀 더 왼쪽으로 이동해서 겹쳐지지 않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배치가 되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형상 공차 입력하겠습니다. 기호에서 형상 공차를 선택합니다. 자, 먼저 이 치수선 끝에 입력되지만 피해서 일단 클릭하고 두 번째 점을 클릭한 다음 우클릭 계속 클릭합니다. 기호가 직각이고 공차값은 0.009입니다. 그리고 데이터 문자는 A가 됩니다. 그리고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끝점을 치수선의 끝점에 맞춰주고 위쪽도 수직으로 맞춰줍니다. 수직으로 맞춰주고 옆에 조절점으로 왼쪽으로 움직여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에 배치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도면의 치수들은 정면도와 우측면도의 치수들은 모두 완료가 된 것처럼 보입니다. 자, 이제 저면도에 있는 상세도처럼 되어 있는 부분을 작업해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조금 까다로울 수 있지만 천천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쉬운 치수부터 해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이 목깎이 치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치수를 선택하고 이 특성점을 피해서 홀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R 5mm가 나타나는데 중심으로부터 지시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치하지 말고 바로 우클릭해서 옵션에서 중심으로부터 지시선 선택한 다음 도면 치수를 배치하고 그리고 홈키를 눌러서 앞쪽에 4와 대시를 입력해주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문자는 뭐 좀 더 이렇게 길게 배치하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 안쪽 치수입니다. 그래서 치수 선택하고 안쪽 홀을 특성점을 피해서 클릭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부분 잘못 작업을 했습니다. 우리가 치수가 선생님이 R 3mm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1mm로 작업을 한 부분을 수정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깎이 뒤쪽 바닥면입니다. 바닥면에서 이 목깎이 했던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목깎이 더블 클릭하고 Shift 선택하고 모서리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잘 안 될 때는 목깎이를
모두 삭제하시고 목깎이를 삭제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삭제하시고 이러면 또 위에 목깎이와 연동이 되므로 잘 선택해서 삭제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선택된 곳을 Shift 누르고 선택하시면 선택이 취소가 됩니다. 자, Shift 누르고 목깎이 한 부분을 클릭해 주면 됩니다. 확대면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모서리 Shift 누르고 모서리 자, 그러면 이 부분을 다시 원상복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mm로 처리된 부분은 바로 이 안쪽 부분만 처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뒤쪽 모서리를 뷰큐브에서 돌려보면 우리가 이쪽 모서리만 1mm로 목깎이 처리되어야 되고 확인하겠습니다. 그 다음 다시 목깎이를 선택하고 반지름을 3mm로 주겠습니다. 그래서 아래쪽 부분, 이 부분이 이제 3mm로 목깎이가 됩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모서리 아래쪽 부분입니다. 그리고 뷰큐브를 회전해서 클릭하고 다시 뷰큐브 모서리 클릭해서 확대한 다음 모서리 클릭해주면 됩니다. 확인하시면 이제 부품이 완성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저장하겠습니다. 그래서 3D에서 수정을 완료하시면 자, 우리가 목깎이를 선택한 것을 취소할 때는 우리가 돌출도 마찬가지입니다. 취소할 때 Shift 누르고 선택한 곳을 클릭하면 그 부분을 다시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도면으로 가보면 우리가 이 부분이 수정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치수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치수 선택하고 모서리를 클릭해주면 이제 R3mm가 나타나게 됩니다. 네, 내고심으로 길게 배치해주고 앞쪽에 4와 대시를 입력해줍니다. 자, 그러면 치수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이쪽에 있는 치수 도면에서 이쪽에 있는 30치수와 40치수 그리고 이쪽에 있는 80치수는 우리가 대칭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위치가 이어져서 뒤쪽에 있는 가운데 있는 다음 구멍까지 거리가 80mm라는 의미이고 그 다음 이 구멍에서부터 아래쪽에 있는 구멍까지가 30mm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수를 하는 방법은 자, 우리가 선택되는 위치가 중요합니다. 제가 첫 번째를 여기를 선택했습니다. 이쪽 끝점을 선택하고 그 다음 이쪽 끝점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옆으로 치수를 입력해 보면 40mm가 아니라 15mm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일단 배치를 해두고 자, 치수값 숨기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치수 40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자, 제가 분명히 이쪽을 첫 번째로 선택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있는 치수 보조선은 필요가 없으므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면 치수 보조선 숨기기가 나타납니다. 선택해주고 그 다음 화살촉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면 바로 두 번째 화살촉 편집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화살촉을 편집하고 스타일을 없음으로 해주시면 도면과 같은 모양을 만들 수 있습니다. 동일하게 이번에는 치수 이 점과 이쪽 끝점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움직여 보면 그리고 치수값 숨기기를 하고 30으로 입력해 줍니다. 확인하고 치수 보조선 위에서 우클릭 ESC 한번 누르겠습니다. 치수 보조선 위에서 보조선 숨기기 그리고 치수선 위에서 우클릭 두 번째 화살촉 편집 없음 확인합니다. 그 다음 아래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치수 선택하고 이 중심선에서부터 우리가 이쪽 경계선 하나를 가져오겠습니다. 클릭하고 자, 치수값 숨기기 그 다음에 80을 입력해주고
확인. 그리고 보조선 위에서 우클릭, 치수 보조선 숨기기. 치수선 위에서 우클릭, 두 번째 달적 편집, 스타일을 없음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면과 같은 모양의 치수를 작업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선의 경계선이 우리가 특성으로 좀 더 굵은 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0. 외형선보다는 좀 가늘기 때문에 0.35mm 정도로 0.5mm로 아예 바꾸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우클릭, 특성 0.35mm. 뭐 이 부분은 사실은 뭐 크게 바꾸지 않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0.5mm) 우클릭, 특성 0. 시간이 되시면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작업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정면도를 좀 더 왼쪽으로 이동시키고 이제 우측면도도 조금 더 오른쪽으로 살짝 더 이동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도면이 모두 작업이 완료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주소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주소는 오른쪽 아래에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텍스트를 선택하고 주소를 선택하겠습니다. 주소 1번 도시되고 지시 없는 라운드 R 1mm. 자, 오늘 도시되고 지시 없는 라운드 1mm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저면도에 있는 3mm하고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반 공차 플러스 마이너스 0.1까지 입력하고 주소는 텍스트 크기를 좀 더 크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여 배치합니다. 그 다음 위쪽에 있는 동그라미 1번입니다. 자, 텍스트 선택하고 원하는 위치를 클릭합니다. 자, 이응과 한자키를 입력하면 특수문자 입력하듯이 입력할 수 있습니다. 입력하고 1번 선택합니다. 그리고 블럭 잡고 글씨를 좀 더 크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띄어쓰기 해서 공명기호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확인 클릭합니다. 그리고 공면을 선택하고 우클릭 계속 W입니다. W 입력하고 확인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공면기호 닫힌 모양의 X입니다. 확인하면 됩니다. 간격을 좀 더 조정하고 싶다면 더 띄어쓰기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휠 마우스를 두 번 더블 클릭하고 파일에 다른 이름으로 선생님은 저장하겠습니다. 그래서 41번 과제로 저장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색상을 변경해 보겠습니다. 관리에 스타일 편집기를 실행합니다. 자, 도면층에서 클릭한 다음 목록 중에 하나를 클릭해 줍니다. 많이 변경해 보았습니다. 경계는 하늘색, 외형선은 초록색, 수문선은 노란색, 제목은 하늘색입니다. 표제란입니다. 그리고 치수 문자 색상, 치수 노란색입니다. 그리고 저장 닫기를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도면이 모두 작성이 완료되었고 감독관 PC로 이동해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감독관 PC로 가져간 다음 인쇄를 클릭합니다. 그래서 인쇄할 프린트 목록을 골라주는데 여기서는 어도비 프린터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특성을 클릭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창과는 다르지만 용지 크기를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A3로 변경해 줍니다. 그리고 확인을 클릭하고 색상은 반드시 우리가 변경하였지만 출력하는 때는 검정색으로 출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색상을 검은색으로 체크박스를 체크하시고 축척은 많이 설명했듯이 최적 맞춤을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보기를 해보고 이상이 없으면 출력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장하겠습니다. 휠마우스를 두 번 클릭하면 도면에 꽉 차게 배치가 됩니다. 자, 이상으로 생산자동화 기능사 41번 과제에 대한 2D 도면 작성을 연습해 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